대표님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며느리가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 택도 없는 소리. 그 며느리 나쁜 년이 아주. 공동명의 하라고 그러면 공동묘지기로 가라고 해야죠. 대표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아내랑 공동명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공동명의를요? 근데 부부간에 공동명의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우, 말도 안 되죠. 공동명의는 진짜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죽음으로.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견에 부부 공동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자. 이 비율이 67.8%나 나왔대. 여자 PD님들 공동명의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사지 않았는데 남편이 사왔는데 네. 조사 결과처럼 공동명의가 좋은 점도 있기는 해. 아주 안 좋은 점이 있는 것만 아니야.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럼 공동명의에서 좋은 점이 뭐예요? 첫 번째 좋은 점은 부부가 서로 공동명의를 하면 공평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조화를 이루겠죠.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해서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거. 좀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 그렇지. 믿음이 가지.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세금 절세가 가능해요. 양도세랑 부동산 팔 때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 공제가 2배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후 문제에도 유리해. 예를 들어서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죽게 돼. 그럼 이 상속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 상속 절차가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봤었을 때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바로 죽음의 길이야. 그래서 저는 공동 명의를 했다가 인생이 개 망하는 꼴을 자주 봤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누는 공동명의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가 잘못을 했는데도 재산이 공동명의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저희 회원이 재혼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인데 이미 이혼을 하신 분이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로 강남 쪽에 집을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와이프가 결혼하고 5년 한 반 정도 있다가 바람이 난 거예요. 상담 오셨던 분의 지인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돼서 이혼 소송을 가게 됐는데 이미 공동명의를 했고 애를 낳고 이제 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반으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집은 사실 남편이 다 산 거예요. 여자는 직업이 없었어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전문직이었고 여자는 전업주부. 그러면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자분한테 위자료를 2천인가 남자분이 받았고요. 집은 집대로 따로 가는 거야. 공동명의니까 공동으로 딱딱 반씩 나눠가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돈으로 바람핀 남자랑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남자분이 거의 10kg까지 빠졌대요. 그러고 나서. 왜냐면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더라고. 대표님 이게 결혼 잘못한 거를 떠나서 돈까지 이렇게 반반씩 딱 나눠버리니까 이거는 살 희망이 없어지더라. 되게 우울해하시더라고요. 너무 짠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이 낳아준 그거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자. 만약에 아이라도 없었으면 너무 이게 억울했을 것 같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련다 라고 생각하더라고. 두 번째, 나의 부모의 재산까지 빼앗는 공동명의입니다. 나는 이 경우가 제일 끔찍해. 첫 번째 경우는 내가 번 돈을 공동명의 해줘서 가져간 거지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를 와이프랑 같이 공동명의를 할 수 있잖아. 부모의 재산까지 날리는 거면 부모의 인생까지 날려먹는 거죠. 정말 최악의 경우죠. 상속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도 이제 공동명의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내가 50% 지분을 법적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도 잘 알아야 돼요. 빼앗긴 사례들도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재혼 상담을 많이 하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인데 아드님이 재혼이었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30년 정도 하셔서 재산이 한 200억 가까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25억 정도 하는 집을 사줬는데 결혼하니까 내 며느리다 생각해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 명의로 다 해줬어요. 진짜 좋은 부모님인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이 조울증이 있었던 거야. 몰랐던 거야 그거를. 술만 먹으면 이제 돌변해서 아이들을 보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살림을 다 깨부시고 막 이랬나 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못 본 거지. 얌전하고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착한 줄 알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이제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을
집은 내가 공동명을 해줬으니까 그걸 주고 네가 나가라. 아이는 우리가 기르겠다. 왜냐면 와이프의 잘못이 크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가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주신 거 아니냐. 그거 나 떼어줘라. 내가 애 둘 낳지 않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반도 나눠 가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두 아이도 여자가 못 길러. 어머님이 기르는 거야. 돈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12억을 그냥 꽁돈으로 가져간 거네요? 번 거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어서 만든 재산 중에 일부를 자기한테 준 거잖아요. 이게 더 속상한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도 그래 내 손자 손녀 놔줬는데 그 정도는 하고 주신 거야. 항상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당해요.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근데 사람 마음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돈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있는 엄마 아빠들은 결혼을 해도 며느리 명의로 집을 안 줘. 살게는 해주는데 부모님 명의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나중에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대표님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재산 다 물려주실 텐데. 아니요, 난 안 줘요. 만약에 며느리가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 택도 없는 소리. 그 며느리 나쁜 년이 아주. 아들하고 한 20년, 15년 이상 살아 애 낳고 그러면은 몰라도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갖고 공동명의 하라고 그러면 공동묘지기로 가라고 해야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우리 압구정 PD님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 정도 되는 거를 엄마가 줬는데 여자가 갑자기 공동명의를 해달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이뻐. 카리나야. 해줄 거 안 해줄 거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미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한 거를 그걸 준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와, 저 진짜 나다가 바람이 나봐야 정신 차리는 거야. 이렇게 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나중에는. 그래갖고 그 남자분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펑펑 울었대요. 세 번째, 빚만 떠넘긴 명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이긴 한데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나는 거야. 공동명의 한번 잘못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을 살 때 대출은 남편이 혼자 다 받고요. 명의는 공동명의인 거야. 이거는 제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남편분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 아내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8년 정도 있다가 대출을 받아서 남자가 집을 샀어. 와이프가 야 그러면 명의는 같이 하자 해서 당연히 8년 살았으니까 해준 거야. 공동명의를. 근데 웬걸요? 집을 사고 2년 정도 있다가 자기의 삶을 펼치고 싶다라고 해서 뭐도 사고 뭐도 사고 사치가 점점점 심해진 거야. 남자가 집 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남자는 집값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와이프는 돈을 거의 못 버는 수준이니까 카드빚이 이제 몇 억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해서 이혼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이혼을 했는데 결국에는 빚은 남편한테 가는 거고 그 집에 대한 명의는 공동명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남편만 지금 죽어나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출도 할 수 있으면 공동명의로 해서 대출을 해야지 나중에 빚을 갚을 때 남편의 돈으로 빚을 갚을 망정 같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죠. 공동명의 대출도 안 좋은 점이 있지 않아요? 공동명의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공동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돼서 상대방이 백수가 됐어. 그럼 그거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대출금은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돈은 사실 각자 관리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대표님도 각자 하세요? 아니 전 제가 해요. 제가 더 잘 버니까. 잘 버는 사람이 해야지. 피디님들, 남자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이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자친구가 세상 이 순진한 얼굴을 하면서 오빠, 우리 결혼하면 집 공동명의 해줄 거지? 라는 얘기를 할 때입니다. 우리 피디님 혹시 결혼 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남자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복잡해진단 말이죠. 왜냐?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 뭐야? 이 오빠 쪼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왠지 선물처럼 보이고 내 모든 걸 주고 싶을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인데 신뢰를 못 주는 남자로 보이진 않나 이제 이런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쿨하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당연하지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근데 이렇게 쿨해 보이려고 했던 이 대답이요 나중에는 남자가 평생 모은 재산과 우리 부모님의 모은 재산까지 다 날려먹을 수 있는 인생 리셋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 공동명의가 왜 리셋 버튼이에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서운 법적 책임.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거를 딱 총대를 메고요 공동명이라는 달콤한 이 말 속에 숨겨진 3가지 독소 조항과
사랑과 재산을 둘 다 지키는 진짜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 근데 대표님, 남자들이 왜 이렇게 공동명의에 쉽게 동의하는, 이거 위험하다는 걸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이게 몰라서기보다는 여자들이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논리적이라서 남자들이 아마 다 넘어갈 거예요. 1단계는 우리는 진짜 하나라는 증거잖아. 이게 뭐냐면 여자의 감성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서적 신뢰를 담보로 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죠. 이런 거지. 여자가 우리잖아 오빠, 가족이잖아, 믿어야지,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남자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 이런 행동을 보이면 바로 이제 어떻게? 오빠 나 못 믿어? 오빠는 사랑하는 아내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으면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여기서 남자가 거절을 하게 되면 쪼잔한 이제 속물이 되는 거야. 2단계, 세금을 아낄 수 있대. 이거는 이제 이성적인 영업이죠. 여자가 아까 오빠 나 못 믿어, 뭐 가족이잖아, 이런 감성적인 걸로 이제 공격을 했다면 다음은 팩트 폭격입니다. 오빠 내가 찾아보니까 양도세나 종부세가 공동명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대. 이게 있잖아 우리 돈 아끼는 길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팩트거든요. 절세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왜냐면 남자는 이성적인 동물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팩트와 데이터에 약하거든.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버리니까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현명한 여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장 해제돼 버리는 거지. 3단계,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편하대. 이게 바로 미래 가치에 대한 영업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당신이 먼저 잘못되면 나 혼자 상속 문제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공동명의 해놓으면 그런 걱정은 없잖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계산기를 안 두드려 볼 수가 없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제 알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면 50% 정도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진짜 완벽한 논리거든요. 사랑도 넘치지, 합리적이지, 그리고 미래 세금까지 대비하지. 와이프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50억짜리 집이 있다 내가, 그럼 공동명의 해줄 거예요? 솔직히 전 줄 것 같아요. 너무 착한 남자다. 근데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한테 이게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2번째,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 공동명의가 당신을 배신하는 3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 내 노력은 증발하고 법적 권리만 남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은 공동명의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집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혼할 때 아닌데요, 이거 제 돈 100%로 산 건데요, 아무리 소리치고 얘기해봤자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이미 도장을 찍었잖아. 설령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였어,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에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5대5의 원칙을 적용시킵니다. 상상해봐봐요.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가족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내 뼈를 갈아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내 통장에서 수억 원이 빠진 기록이 선명한데 법정에서는 그 종이가 뭐예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대신에 아내의 내조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내 피와 땀은 숫자로 증명은 되는데 평가는 절하되는 거고, 상대의 기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 이래서 이혼하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이 속상하고 미칠 지경까지 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번째가 뭐냐, 부모님의 희생까지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아,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이거는 개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이 그 부모님이 증여한 돈으로 집을 사잖아. 그 집 산 거를 공동명의 한 순간 나는 그 재산을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 아내에게 절반 증여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장치를 걷어 차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돈이 있는 분들은 자식한테 증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부모님 이름으로 두고 들어가서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는 지인도 진짜 부자인데 아예 부모님들이 그냥 전세로 집을 얻어라,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요새는 그 부모님들도 워낙 똑똑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주시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20년, 30년, 40년 평생 허리띠 졸라매면서 부모님들도 피와 살을 막 깎아가면서 번 돈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제 재산인 건데, 이 부모님의 인생을 아들의 결혼 하나로 그걸 남한테 어떻게 보면 송두리 날리는 격이기 때문에 요새 부모님들도 똑똑하시더라고요. 3번째, 재산은 반띵인데 빚은 독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출 받아서 산 거를 한 명에 갚나요? 이 법 자체가 자산은 공동의 것으로 보지만 빚은요 명의자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원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혼을 하게 돼. 근데 아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아내하고 단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아내가 주지 않으면 못 갚는 거야. 그게 가장 비참한 결과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부부 사이에서도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빚이 아니라요. 평생 내 발목을 이제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매달 대출금 갚을 때마다 막 배신감 들지, 막 짜증나지, 내가 뭐 했나 싶지. 왜 그런 거 있잖아. 헤어진 여자친구랑 예를 들어 물건을 사줬는데 헤어졌어. 카드값은 계속 날라오죠. 그것도 짜증나는데 이제 평생 이렇게 족쇄가 되면 이제 어때? 와, 난 진짜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까지 간다니까? 이걸 다 보장해주는 법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럼 진짜 안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건 또 안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하죠. 그래서 왜 우리 유명한 분 보면은 위자료 엄청 주고 막 헤어진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명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결혼할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계산적인 게 아니라요. 책임을 지는 거고요. 돈은 진짜 돈일 뿐이거든요.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재산은요 생존의 영역입니다. 감정으로 이 생존을 위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과 돈은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 공동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